안녕하세요.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SOXL과 TQQQ 이 레버리지 ETF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잘만 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낸다고 하는데 그만큼 위험도 크다고 하잖아요. 전문가님, 일단 이 SOXL이랑 TQQQ가 정확히 어떤 상품인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SOXL하고 TQQQ는요. 각각 특정 지수를 따라가는데 매일매일 그 수익률의 3배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레버리지 ETF입니다. SOXL은 이제 IC 반도체 지수를 따라가고요. 운용사는 다이렉션인데 순자선이 한 93억 달러 정도 되고 비용은 연 0.75% 수준입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게 반도체 상위 한 10개 종목 비중이 75%가 넘어요. 굉장히 집중되어 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TQQQ는 그 유명한 나스닥 100 지수를 기초로 하고요. 프로셰어스가 운용합니다. 순자산은 한 28억 달러 정도. 비용은 0.84%로 SOXL보다는 조금 높죠. 이쪽은 소위 말하는 빅테크 7개 기업 비중이 한 45% 이상 됩니다. 두 상품 다 올해 들어서도 변동성이 상당했고요. 네. 매일 3배 수익률 추종,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럼 단순히 지수가 1% 오르면 3% 벌고 1% 내리면 3% 잃는다. 이런 간단한 계산은 아니겠네요.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일일 수익률 복제,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장이 끝나면 운용사들은 스왑이나 선물 같은 파생상품으로 포지션을 다시 짜요. 다음 날 딱 3배 레버리지를 맞추려고요. 매일요? 네, 바로 이 매일 리밸런싱 때문에 장기로 가져갈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기초지수가 계속 오르기만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올랐다 내렸다 하거나 옆으로 길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 바로 볼레틀러티 드래그, 우리말로는 변동성 감쇄 효과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 인베스토페디아 같은 데서도 지적하는 부분인데 시장이 결국 제자리로 돌아와도 그 오르내리는 과정에서의 변동성 때문에 ETF 가치는 3배는커녕 오히려 스르르 녹아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변동성 때문에 가치가 깎인다. 네, 맞아요. 꾸준한 상승장이 아니면 시간이 내 편이 아닌 셈이죠. 그리고 또 명시된 운용보수 외에도 파생상품 굴리고 돈 빌리는 데 드는 그런 숨겨진 비용도 발생하고요. 그렇군요. 그 변동성 감소 효과가 정말 장기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주범이네요. 그거 말고도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다른 치명적인 위험 요인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꼭 짚어야 할 게 첫째는 이게 태생적으로 단기 상품이라는 거예요. 미국 SEC나 FINRA 같은 규제기관에서도 장기 보유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아예 경고를 하거든요. 기관에서도요? 네, 하루짜리 수익률 목표에 맞춰져 있으니까요. 둘째는 그 하락장에서 충격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약세장 때 보면 TQQ는 마이너스 88%, SOXL은 마이너스 93%까지 빠졌어요. 헉, 마이너스 90%요? 네, 기초지수 하락폭에 300 이상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셋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특정 분야 쏠림 현상입니다. SOXL은 반도체 몇 개에, TQQ는 빅테크 몇 개에 너무 집중돼 있으니까 해당 산업이 휘청하면 그냥 같이 무너질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변동성 클 때 리밸런싱 하면서 비용 슬리피지가 더 들 수도 있고 회전율이 엄청 높아요. SOXL이 한 145%, TQQ는 180% 정도 되는데 네, 사고 파는 게 잦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 부담, 특히 해외 주식 양도세 22% 이거 무시 못하고요. 주가가 널 때니까 잦은 주식 분할이나 병합 이것도 투자자의 입장에선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생각해야 할 위험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품에 좀 매력을 느껴서 투자하려는 분이라면 최소한 어떤 점들을 스스로 딱 점검하고 들어가야 할까요? 다음 몇 가지는 반드시 좀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첫째, 보유기간입니다. 이건 하루 이틀 길어야 며칠 정도의 단기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특정 위험을 잠깐 피하려는 해지 목적, 그 외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는 절대 안 된다. 네, 절대 금물입니다. 둘째는 시장 변동성을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VX 지수 같은 거 보시면서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변동성이 커진다 싶으면 비중을 줄이는 그런 대응이 필요해요. 네. 셋째, 손절 원칙. 이건 생명줄입니다. 3배 레버리지니까 작은 움직임에도 손실이 확 커질 수 있거든요. 기계적인 손절 기준 세우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네, 손절은 필수겠네요. 그렇죠. 넷째는 총 비용을 계산하셔야 해요.
운용 보수만 볼 게 아니라 세금, 양도세나 경우에 따라 종합소득세까지 또 환전 비용까지 다 고려한 실제 수익률을 생각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대안도 찾아보셔야 합니다. 꼭 3배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같은 지수를 따라가는 일반 ETF, 예를 들어 반도체는 SOXX, 나스닥 100은 QQQ 이런 거나 아니면 2배 레버리지 ETF, SSO나 QLD 같은 다른 선택지도 있다는 걸 알고 비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SOXL과 TQQQ는 잘 쓰면 아주 짧은 기간에 강력한 수익을 줄 수도 있지만 그 변동성 감소 효과라든가 여러 내재된 위험 때문에 잘못 다루면 정말 순식간에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날카로운 도구,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정석이네요. 네, 맞습니다. 상품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또 자신만의 어떤 엄격한 위험관리 원칙 하에서 시장 방향에 대한 아주 강한 확신이 있을 때만 그것도 아주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거죠. 포트폴리오의 어떤 핵심 자산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아주 신중하게 다뤄야 할 그런 양날의 검으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투자 목표나 또 감내 가능한 위험 수준, 이걸 잘 고려하셔서 이 레버리지 ETF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도구인지, 만약 쓴다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고민 끝에 내리는 나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결정 역시도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점, 이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